요즘에 제가 푹 빠져서 완전히 정주행해버린 영상들이 있어요. 내 남자의 여자라는 드라마의 요약본인데 이게 한창 유명했던 드라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쇼츠 영상을 보다가 흥미를 갖게 돼서 보게 됐었어요. 한참 인기 많을 때도 제가 직접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대충 내용은 알고 있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들 하나를 키우던 한 부부 사이에 불청객이 끼어들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남편은 대학 교수였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챙기고 지지하면서 아이 또한 열심히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된 거죠. 이미 이 남자에게는 10년 넘게 자신만 바라보며 헌신했던 아내,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의 상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넷플릭스에서 아메리칸 머더, 이웃집 살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제작이 되기도 했었던 사건이에요. 사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정말 이 불륜 관계라는 게 사람의 판단력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미치게 해서, 그리고 이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서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미 2년, 3년 전부터 유명했던 사건이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도 접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또 제가 전해드리는 사건 전개 내용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셰넌이에요. 과거에 이혼을 하면서 아픔을 겪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마음속에 불안감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자신감도 잃고 용기도 잃은 상태였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는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요. 집장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뼈가 빠지게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진짜 대단하게도 몇 년 후에 마침내 그 목표를 이뤄요. 그런데 집 사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몸을 혹사시켰겠어요. 집을 사기 위해서. 셰넌은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 진단을 받게 됐고요. 다시금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셰넌의 인생에 한 남자가 정말 빛처럼 등장해요. 크리스라는 남성인데 처음 이제 알게 됐던 건 이 크리스가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하면서부터 알게 됐어요. 근데 이 관계가 결코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과거에 큰 아픔을 겪은 적도 있었고 지금 몸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그런 아픔들 가운데 있었던 셰넌이 쉽게 이 크리스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이 크리스는 셰넌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두 사람은 2012년에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결혼 이후에 두 딸을 낳았고요. 셋째 아이까지 임신을 해요. 정말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셰넌과 크리스는 완벽한 부부,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2018년 8월 13일이었어요. 셰넌이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요. 애리조나로 출장을 갔다가 이제 집은 콜로라도에 있었거든요. 돌아온 거죠. 당시에 셋째를 임신 중이어서 셰넌의 친구가 셰넌을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때 시각이 새벽 2시경이었어요. 친구는 셰넌을 집 앞에 내려주고 본인은 집으로 돌아가요. 자, 몇 시간이 지나서 날이 밝고 친구가 셰넌에게 문자를 보내요. 잘 들어갔어?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보통 이 셰넌은 진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손에서 폰을 놓지 않는 사람. 셰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칼답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계속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친구가 전화를 걸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곧장 셰넌의 집으로 향합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셰넌의 남편인 크리스에게 연락을 하죠. 자,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예요. 연락을 해요. 근데 크리스도 전화를 안 받아요. 결국에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잠시 뒤에 현장에 경찰관들이 도착을 합니다. 자, 이게 사건 당일 영상이에요. 뒤늦게 남편인 크리스도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들어가서 집 안을 살펴봐요. 근데 셰넌도 없고 그 셰넌의 두 딸도 없었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딸 둘 데리고 어디 나갔나 보지, 잠깐 외출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셰넌의 친구가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애가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하면서 불안해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남편인 크리스에게 물어봐요.
셰넌한테 혹시 뭐 별다른 말 들은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외출한다고 하긴 했는데 뭐 정확한 일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출근하려고 새벽 5시 반쯤에 집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것도 그때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경찰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정황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와 셰넌의 친구는 계속해서 이제 그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던 경찰이 셰넌의 결혼 반지가 침실 탁자 위에 있는 걸 발견했고요. 뒤이어 그녀의 휴대폰까지 찾아냅니다. 연락이 안 됐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집에 놓고 사라진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에 셰넌이 휴대폰을 꼭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꺼림칙한 상황인 건 분명해 보였어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저 그냥 급한 일이 생겨서 서둘러 외출했다고 보기에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편지도 없었고 뭐 메모도 없었고 아무것도 남긴 것도 없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임신까지 했잖아요. 자, 경찰이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을 해요. 자, 지금 이 화면 속에 있는 사람이 셰넌이에요. 늦은 새벽에 귀가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집으로 들어오는 건 찍혔는데 나가는 모습은 없어요. 자, 이후에 경찰은 이웃집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직접 이웃집에 방문을 해서 당일 새벽에 촬영된 영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의심스러운 장면을 포착해요. 새벽 5시 17분에 이 남편인 크리스가 자신의 차에 뭔가를 실어 나르는 듯한 장면이 이웃집 CCTV에 찍혀 있었던 거예요. 한 50분 정도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카메라 위치가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일부가 가려져서 정확히 뭘 실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차고 안팎을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영상을 이제 크리스랑 경찰이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봐요.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50분 동안 왔다 갔다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뜬금없이 크리스가 지난주에 누가 차를 훔쳐가려고 했어요. 라면서 뭐 질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대답으로 화제를 돌립니다. 뭔가 되게 부자연스럽죠. 당장은 뭐 실종 정황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증거 수집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도 순순히 크리스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자, 이 밑에 있는 사진은 이웃집 남성이에요. 근데 크리스가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자마자 이 이웃집 남성이 이런 말을 해요, 경찰한테. 행동이 이상해요, 저 사람. 진짜 이상해요. 지금까지 크리스는 단 한 번도 차고 안팎으로 물건을 나른 적이 없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되게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경찰도 크리스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이미 눈치를 챘었어요. 그러면서 그를 계속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죠. 자, 실종 다음 날이 됩니다. 8월 14일에 경찰은 인근 곳곳에 실종된 셰넌과 두 딸인 벨라 그리고 CC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합니다. 자,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건을 취재하기 위한 기자들이 몰려들었고요. 카메라 앞에 선 크리스는 아내와 아이들이 그저 어딘가에 무사히 살아있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힘든 심경을 털어놨어요. 이런 일은 정말 드라마에서만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런 말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납치한 것이라면 되돌려달라 라고까지 말을 했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족을 잃은 크리스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함께 바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종 3일차가 되던 날에 경찰은 이 실종 사건과 관련된 아주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해요. 누구였을까요? 이미 여러분들 뭐 다 예상하고 계시죠? 크리스예요, 크리스. 근데 당시에 경찰이 막 이렇게 딱 정확한 물증을 가지고 크리스를 체포하진 않았어요. 정확한 물증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유는 있었어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사건 당일에 크리스가 현장에 나타났잖아요. 전화를 받고. 근데 아내도 없어지고 딸 둘이 없어졌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동요하질 않아요. 눈물도 안 흘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차분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당황하고 흔들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보셨죠? CCTV 영상 경찰이랑 확인할 때, 이웃집 CCTV 확인할 때 그때 굉장히 흔들렸다고 해요.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크리스가 언급했던 부분들이에요. 영상으로 언뜻 들어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지만 말하는 방식이 좀 이상해요. 실제로 인터뷰 내내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아, 우리 애들이 저 신발 좋아해요.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저 신발을 좋아했었다. 매우 착하고 순수했었다. 애들이 이미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실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동네 주민과 지인들의 증언이었어요. 자, CCTV 영상을 제공했던 이웃집 남성이 귀띔했던 것과 같이 셰넌의 지인들은 하나같이 크리스가 이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경찰이 세 가지 정황을 통해서 크리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경찰도 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취조 과정에서 경찰이 뜻밖의 사실을 밝혀내요. 크리스에게 내연녀가 있었던 거예요. 내연녀의 이름은 니콜 캐신저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니콜이라고 부를게요. 자, 이 두 사람은 직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자,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또 잠깐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의심 정황이 더욱 확실해졌는데도 크리스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계속 같은 주장을 합니다. 내가 바람 피운 건 맞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실종된 것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결국에 경찰은 크리스를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 수사를 시작합니다. 몇 가지 직설적인 질문이 이어집니다. 셰넌과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내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시간이 5시 반이 맞습니까? 새벽 5시 반이 맞습니까? 이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까? 이런 좀 직설적인 질문들을 했어요.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크리스 와츠가 대답한 대답에 모두 거짓 반응이 나와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죠. 경찰은 전문 수사관들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취조를 이어나갔는데요. 뭔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입은 안 열어요.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계속된 압박 수사에 크리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취조실에 크리스의 부친이 들어와요. 경찰은 내부 CCTV를 통해서 그들을 지켜봅니다. 처음에 크리스는 자신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풀려나지 못하는 거라고 아버지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자신이 셰넌을 살해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좀 이상했어요. 그날 출장에서 돌아온 셰넌이 나하고 말다툼을 했는데 말다툼 끝에 셰넌이 두 딸을 살해했고 자신은 그것에 분노해서 아내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딸들을 죽였고 나는 그것에 화가 나서 아내를 죽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사관들은 이 크리스의 말이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계속 취조 끝에 크리스가 셰넌과 두 딸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갈등이 있어 왔어요. 실제로 사건 몇 주 전부터 셰넌이 친구하고 주고받았었던 문자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 이미 둘 사이에 싸움도 있었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지냈다는 정황도 보였다고 해요. 예전처럼 돈독한 사이는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더군다나 크리스의 어머니인 신디와 셰넌 사이에는 심각한 고부 갈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에도 이 시어머니가 오지 않았었대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처음부터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크리스의 외도였습니다. 직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에서 크리스와 니콜이 처음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만났었던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셰넌이 그때 출장 때문에 2박 3일 동안 집을 비웠었잖아요. 그때 그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아이들을 부모에게 맡기고 내연녀를 만나서 저녁 식사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 둘이서 식사를 하고 결제한 내역이 공동카드로 긁어가지고 셰넌에게 문자로 전송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사건 당일에 크리스가 출장에서 돌아온 셰넌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이미 셰넌은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눈치를 챘었거든요.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그래서 뭐 절대 이혼은 할 수 없다라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다툼이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크리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거는 크리스의 주장입니다. 자, 근데 이 말대로라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우리 싸우다가 홧김에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계획적인 범행이었어요. 일단은 모두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었습니다. 애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셰넌하고는 싸우다가 그랬다고 했는데
약간의 어떤 상처라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크리스가 셰넌이 출장에서 돌아와서 자고 있을 때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크리스는 두 딸을 죽이기 위해서 아이들 방에 가서 시도를 했었고 그거를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침실로 돌아와서 아내를 죽입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이 방에 들어와서 엄마 왜 그래요? 엄마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고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크리스도 놀랐겠죠? 결국에는 엄마 괜찮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차에다가 시신을 싣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거기에 같이 태웁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요. 유기 장소로 갔겠죠. 아이들도 3살, 4살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자, 크리스가 향한 곳은요. 자, 이곳이었어요. 여기 크리스가 향한 곳은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크리스가 다니던 회사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큰 석유 탱크가 있거든요. 바로 이쪽에 있는 땅에다가 셰넌을 묻어버려요. 뱃속의 아이도 함께 묻힌 거죠. 그리고 진짜 더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데 두 딸까지 살해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의 시신을 석유 탱크에 밀어넣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연기를 했던 거예요. 심지어 CC의 몸은 그 8인치의 좁은 탱크에 억지로 꾸겨서 넣었다고 합니다. 악마죠, 악마. 그런데 이후에 밝혀진 내용이 있어요. 아이들이 석유 탱크에서 발견되고 나서 부검을 했는데 목이랑 배랑 폐에서 오일이 나온 거예요.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갔을 때. 자기 딸들한테 이런 짓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인터뷰할 때도 너무 태연했잖아요. 그리고 계획적인 범행인 이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다큐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셰넌이 셋째를 임신했었잖아요. 근데 크리스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유산시키려고 옥시코돈이라는 약물을 셰넌 몰래 먹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를 떠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충격적인 사실은 경찰이 셰넌을 찾았을 때 뱃속의 아이가 밖으로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출산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8월 10일에 그때는 셰넌이 출장 가기 전이었죠. 그때 당시에 직장에서 되게 먼 곳에 있는 이 석유 탱크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대요. 근데 다른 직원들은 이게 너무 멀다 보니까 거기에 가는 걸 조금 꺼려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크리스가 본인이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거예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크리스와 셰넌 사이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크리스의 진술과 주장으로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크리스의 진술 및 주장은 여기까지예요. 이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유는 내연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셰넌과 이혼하려고 했지만 셰넌이 이를 용납하지 않아서 살해했다. 이게 크리스의 진술 및 주장입니다. 새 인생을 살고 싶은데 아내와 아이들이 자기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크리스의 증언대로 회사 부지의 땅과 오일 탱크 안에서 3구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이들 모두 질식사로 사망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3명, 엄밀히 말하면 뱃속의 아이까지 4명에 대한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 크리스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셰넌의 엄마인 샌드라는 최종 법정 진술에서 크리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딸은 온 마음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고 아이들 역시 너를 영웅이라 부르며 사랑했다. 누가 너로 하여금 그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고 믿게 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셰넌은요,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편지까지 써가면서 노력을 했던 거죠. 출장을 가서 2박 3일 동안 떨어져 있을 때 이 크리스가 니콜과 바람을 피고 있을 때도 남편에게 더 자주, 더 살갑게 문자를 보내고 편지까지 보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내연녀와 먹고 마신 음식을 결제한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자신의 목을 조르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크리스는 셰넌과 시시, 벨라에 대한 1급 살인을 비롯한 9건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당시에 재판을 맡은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이 17년 동안 재판한 그 어느 사건들보다도 가장 악랄한 범행이라고 말했어요. 재판 결과 크리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징역 84년을 선고받습니다. 당시에 이제 콜로라도주는 사형 선고가 가능하긴 했는데 피해자의 유족들이 사형을 반대했어요. 종신형을 받길 바랬어요. 그래서 이제 종신형을 받았는데 이유는 그거예요. 평생 동안 감옥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길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크리스는 뭐 뉘우치는 거 그런 거 없고요. 감옥 안에서 이제 법 공부를 막 해요. 책을 보면서. 법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든 감옥에서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아이 둘에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자기 손으로 죽여놓고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참 한심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재판이 있던 날 이 크리스의 엄마가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해요. 이게 정말 큰 파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최종 법정 진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들을 용서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셰넌 때문에 천사 같던데 아들이 그런 범행을 저지른 거다. 며느리 때문에 걔가 문제지. 내 아들 원래 천사 같았는데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을 이렇게 악마처럼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크리스가 이런 악마 사이코인 게 이유가 있는 거죠. 엄마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뻔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에서 아메리칸 머더, 이웃집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제작이 돼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시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건보다는 최대한 순화시켰다고 해요. 이 사건은 범인인 크리스에 대한 분노도 당연했지만 셰넌과 아이들 그리고 뱃속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 진짜 진심으로 되게 슬프고 안타깝더라고요. 셰넌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용기를 내서 크리스와 결혼을 했을 거고 아이들은 우리 아빠는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아빠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는 전 국민 앞에서 가면을 쓰고 마치 사랑하는 가족이 가출을 한 것처럼 가식적인 연기를 했었죠. 정작 뒤에서는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다 죽일 수 있을지 저 걸림돌들 왜 뱃속에 애까지 생겼지? 쟤는 어떻게 죽이지? 그것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는 다시 없을 사랑인 내연녀와의 새 출발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내연녀인 니콜은 그가 수감된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딱 요 정도예요. 오늘 준비한 사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니콜 캐신저 이 불륜녀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자기는 크리스가 별거 중인 줄 알았대요. 셰넌이랑 별거 중이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컴퓨터 수색을 경찰이 해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가 취조 중에 니콜은 내가 혼인관계 중인 걸 알고 있었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근데 이 여자도 진짜 정상이 아닌 게 어떤 걸 검색했냐면 살인자들의 불륜녀들이 냈던 책 이런 책들을 검색을 해서 인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검색을 했대요. 자기도 책을 쓰고 싶었나? 그러니까 처음에 니콜이 크리스를 만나기 전에 셰넌과 크리스의 이름을 SNS에 검색했었던 기록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일부러 이런 내연 관계를 만들어서 나중에 책을 쓰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셰넌과 아이들이 친정에 가 있을 때 두 사람이 헐벗고 찍은 사진들도 다수 유출됐다고 해요. 어쨌든 뭐 죽은 사람들만 불쌍하죠. 너무 진짜 분노에 차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못 찾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대.